자, 연결해서 이제 우리 구신청철 완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시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까지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철기시대. 철기시대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방식, 주된 생산 방식 변화로 이제 접근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청동기랑 똑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동기에 비해서 생산 방식에 있어서 크게 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철제 농기구 같은 걸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생산 방식이 발전하게 되는데, 청동기에 비해서 뭐 잉여 생산물이 없다고 새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기 변화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철기라는 시기가 구신청철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실제에도 출제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출제되는 포인트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도구에 있어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처음으로 사용돼요. 최초의 이제 금속제 농기구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갖다 크게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봐요. 농기구들 지금 보시면은 괭이, 낫, 보습, 호미, 땀이 나오는데 애울 필요 없어요. 돌자가 빠진 농기구 하면 철제 농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기는 역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민무늬 토기 있죠. 요거는 청동기 때 유행하던 게 지금 철기까지 계속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간 토기, 덧띠 토기가 철기 시대를 갖다 대표하는 두 개의 토기인데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붉은 간토기 할 때 검은 간토기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붉은 간토기가 나중에 이제 무거운 성분들을 갖다 더 많이 먹으면서 있죠. 색깔이 더 짙어지고 더 맨질맨질해서 등장하는 게 검은 간토기. 그 다음에 이제 덧띠 토기. 단순히 이름을 갖다 암기해 주십시오. 신석기 시대 때는 덧무늬 토기.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 때는 덧띠 토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원래 덧띠 세기문이라고 고난도 토기가 하나 있어요. 그 나중 가면 이제 요 세 개를 갖다 구별해서 암기 팁도 있으니까 일단은 단순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명품 이미지인 청동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기 때도 만들어져요. 실용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명품 이미지가 계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있죠. 철기 시대 때도 청동기가 계속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등장하게 됩니다. 청동기 때 거친 무늬 거울 기억나시죠? 그게 잔무늬 거울로 더 다듬어지는 거예요. 한자로 세문경. 그 다음에 청동기 때 다이어트 아직 안 하는 있죠. 비파형 동검이 있었죠. 그게 철기 시대 때 세형 동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걸 갖다 한국식 동검이라 부릅니다. 거푸집 여전히 발견이 됩니다. 청동기 때도 만들어지고 철기 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온돌이라는 그 난방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시대로 치면 철기 시대, 나라로 치면 이제 고구려 있죠. 고구려에서 처음에 이제 등장했다.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 자, 돌자가 빠진 두 개의 무덤 양식이 등장합니다. 동무덤, 널무덤. 장독에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 놓는 거예요. 옹감묘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무덤. 요거는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토강묘. 요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갖다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청동기 때 돌돌돌 무덤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이제 구별할 줄 아냐 하면서 시험을 갖다 문제를 갖다 구성하게 되는데, 쉬운 게 돌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렇게만 구별하면 문제를 갖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 때 가장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중국과의 교류운정. 철기 시대 때, 초기 철기 시대 때 보면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 남부 쪽이에요. 지금의 이제 경상도 일대, 요 일대에 중국과 교류했던 아주 뚜렷한 흔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국의 돈, 그 다음에 중국의 문자를 사용했다는 화폐, 이런 흔적들이 요 일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교류했던 그 흔적들을 갖다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중국 화폐들 명도전을 비롯해서 발양전, 오수전, 왕망전 있는데 이거 다 똑같이 쓰면서 외우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 뭐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 화폐랑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구별하는 쉬운 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화폐는 전부 네 글자예요. 전부. 물론 예배가 있긴 한데 있죠. 뭐 상평통보, 뭐 조선통보하면서 네 글자예요. 근데 중국 화폐들은 세 글자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외운 다음에 요거를 갖다 암기하세요. 명도전이 제일 유명해요. 명도전. 요 사진이 명도전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면 요만하게 깜찍하게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익숙해질 정도로 읽어주세요. 막 적으면서 외우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치려면 있죠. 야, 너
그 철기 시대 때 철기화폐 얘기해봐. 하면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왕망전 바로 나올 정도로 이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까지 공부하면 에너지를 좀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냐? 야, 철기 시대 때 중국화표 얘기해봐. 그러면 명도전 등 이름 세 글자인 화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실제로 시험 문제 완벽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대충 익숙해져서 딱 봤을 때 이름 세 글자 중국화폐 이 정도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좀 나쁜 편이에요. 기억력이 좀 나쁜 편. 근데 저는 그 어지간한 시험들을 보면 다 좀 빨리 합격하는 편이거든요. 저 7급 시험도 1년 3개월 합격했는데 그때 당시에 7과목 7급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합격한 편이에요. 제가 이제 암기력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이해력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암기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편에 비해서 시험이라든지 공부 같은 걸 하면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딱 공부를 해야 되는 선까지 딱 하고 있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도 지금 한국사를 가르칠 때도 딱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아니 요거밖에 안 가르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전에 나중에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서 혹은 이제 시험이 완성되기 전에도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기출이 나올 거예요. 신기출. 그 신기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로 제가 딱 가르쳐준 제가 이제 딱 예측한 그 선까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경찰이라든지 좀 기상직이라든지 좀 특이한 시험들은 제가 이제 그 한계를 지어놓은 그 선을 갖다 벗어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정상적인 시험들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 이런 시험들은 딱 이제 제가 예측했고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준 요 테두리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테두리를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저보다 3배, 4배 많이 가르치는 강사도 그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만큼 그거를 갖다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되게 짧은 시간에 공부가 완성되는 걸 갖다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도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이 학생 중에서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 정도는 기본 과정 끝나면 신기출 풀면 한 70점, 80점 넘게 나오는 학생들이 몇 명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매년.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심화라든지 복습, 해독 같은 걸 갖다 충분히 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거의 90점 만점 이상씩 이렇게 나올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 기본 과정을 갖다 풀고 한 5, 60점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도 해독을 쌓고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내년쯤 되면 거의 비슷하게 한 90점에서 만점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죠. 전부 다 완벽하게 알기보다는 구별하는 포인트를 갖다 잡아서 구별할 줄 알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 나오는데 요게 전부 아까 지도에서 제가 드렸듯이 요 경남 있지 않습니까? 경남 일대 유적지요.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 요거 확실히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지역에 경남 사천 바로 옆집이거든요. 요런 데도 이제 중국과 교류했던 흔적이 있다. 일단 요렇게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시면 중국 앞에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 문자를 썼다는 있죠. 붓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철기 시대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제되기 시작되었다. 초기 철기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시작이란 단어는 되게 예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청동기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 잔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었다. 초기 철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청동기는 명품 이미지라서 철기까지 계속 생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식이 바뀐다고 했어요. 더 세련되게. 그러니까 거친 무늬가 잔무늬, 비파형이 세형으로.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이외에 덧띠, 검은간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어떻습니까? 맞죠? 나중에 요거 구별하는 암기법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맨땅에 한번 애워보세요. 맨땅에 애워서 한번 고생을 해봐야지 나중에 암기법이 왜 소중한지를 갖다 알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반량전 등이 유입되었다. 어떻습니까? 글자 3개, 중국 화폐들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명도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1번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철기에 대한 설명.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소단원, 구신청설 단원을 갖다 완성을 했습니다.
구신청철에서 이제 출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출제 용어는 뭐냐면 결국에는 구신청철의 생활 양식을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얘들을 갖다 완벽하게 다다닥 암기하기보다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있죠. 각 시대랑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시험에 이제 완벽하게 대응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잉여 생산물이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하면서 있죠. 역사가 크게 한번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국가의 탄생이에요. 잉여 생산물 등장하면서 정보활동 활발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청동기 때부터 이제 드디어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등장했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 그리고 이 고조선이 있죠. 청동기 때 등장했다가 나중에 철기시대 때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조선을 계승하는 있죠. 우리 초기 조그만 국가들이 여러 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초기 국가 시대. 우리가 이제 소단원, 두 번째 다룰 소단원이 요 고조선에 있죠. 그 다음에 다룰 세 번째 소단원이 요 초기 국가 시대. 이런 순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정치사, 국가의 역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먼저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부터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조선 역사가 대략 한 2000년 정도가 돼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문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 역사의 뼈대를 잡고 있죠. 여러분 그 고조선 역사를 갖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고조선의 2000년 역사를 갖다가 4개 마디로 나눠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갖다 해드릴게요. 일명 이제 단, 연, 위, 망. 첫 번째 단은 있죠. 단군 신화와 관련된 단군 조선이 성립된 얘기. 첫 번째 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립된 고조선이 있죠. 중국의 연나라랑 경쟁하는 모습. 실제로는 두들겨 맞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죠. 위는 있죠. 우리를 괴롭히던 연나라가 있죠. 갑자기 망해버려요. 중국의 더 힘센 나라인 한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나라의 사람 중 하나였던 위만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에 투항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투항했던 위만이가 고조선을 배신하고 지가 고조선을 갖다 차지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위만조선 시대, 윗. 그 다음에 이제 이 싸가지 없는 위만의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 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조선의 역사 4개 마디로 나눠서 두 문자를 따는 거예요. 단, 연, 위, 망. 단, 연, 위, 망.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외워두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두 문자를 갖다가 4개인가 5개밖에 안 써요. 4개인가 5개밖에.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암기한다는 생각을 안 가져도 있죠.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를 할 거고 요 단어를 갖다 4개 단어를 갖다 암기해 주시면 있죠. 고조선의 2000 역사의 큰 흐름이 바로 나와버려요. 자, 첫 번째 이제 단의 시대. 고조선이 이제 성립되는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빨리 눌렀어요. 다시. 자, 일기 단. 당구조선의 성립과 관련된 얘기. 우리 청동기 얘기할 때, 청동기 때 처음으로 이제 국가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 국가의 형태가 어떤 국가라고 했어요? 재정일치의 군장국가라고 얘기했죠. 고조선도 역시 청동기 때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있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장국가로서 재정일치라는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고조선과 관련된 용어 중에 있죠. 요 고조선이 군장국가, 재정일치 사였음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군 할아버지의 정식 명칭인 당군 왕검이라는 키워드예요. 당군이란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왕검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자 정치적 지배자인 재정일치 지배자임을 갖다 보여주는 키워드죠. 여러분 그리고 당군 신화 대부분 아시죠? 그러니까 근데 당군 신화를 갖다 또 제대로 아는 학생들도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는 크게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군 신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있죠. 하늘에 사는 환웅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환웅이라는 애가 있죠. 땅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지상에. 그래서 이제 아빠 환인이라는 애한테 허락을 받고 있죠. 3,000무리를 갖다 이끌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거기다 신시라는 이제 도시를 갖다 이제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게 이제 일부 얘기예요. 그 일부 얘기와 관련된 얘기가 3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자, 환웅이 땅으로 내려와서 신실한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본 민족들 많이 정복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들어갔다 했던 거예요. 선민 사상. 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택받은 민족, 선민. 너네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 그러니까 우리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홍익인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건국 이념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 있죠.
정복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정복, 그러니까 정복을 당하는 민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네를 정복하는 거는 너네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너네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복해 주는 거다. 정복 제대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의 명분들이죠. 정복 활동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웅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때 3,000무리를 갖다 이끌고 내려올 때 데리고 왔던 부하들을 보면 요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풍백, 운사, 우사. 이게 바람, 뭐 구름,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이제 농경과 관련된 자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농경사회, 고조선이 농경사회였음을 갖다 반영하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고조선 단군 신화의 일부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환웅이가 신실한 도시를 갖다 건설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곰과 호랭이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네처럼 인간답게 사람답게 잘 살고 싶어. 우리도 사람으로 좀 만들어줘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환웅이가 성격이 나빴나 봐요. 얘가 곰과 호랑이에게 있지 않습니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야 100일 동안 햇빛이 없는 동굴에서 이것만 먹으면 너네 사람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곰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곰과 호랑이는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실패하고 곰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걔가 바로 이제 웅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환웅과 웅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애가 누구예요? 바로 단군 할아버지예요. 이 단군 할아버지가 건국한 국가가 있죠. 고조선. 뭐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있죠. 곰과 호랑이 얘기가 바로 이제 토테미즘의 또 흔적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이부와 관련된 키워드.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고조선의 이제 건국과 관련된 얘기 있죠. 단군 신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이런 심화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 동시에 나온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심화 가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푸시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심화 포인트는 제끼고 기본 포인트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이 있죠. 객관식 시험을 갖다 연습하는 객관식 시험을 갖다가 잘 풀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연습 있죠. 논리적인 연습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문제들을 갖다 딱 보는데 선지 4개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심화도 빠지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채울 뭐 빈틈 메우기 이런 지식도 빠져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70~80%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그 지식에서 승부가 나는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70%~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제가 이제 좀 기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 기본 문제에 충실한 대표 유형들을 갖다 여러분한테 이제 프린트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문제 푸는데도 여러분이 아마 빈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있죠. 가능한 정답, 논리적으로 이제 정답에 가깝게 다가가는 연습을 갖다 해보십시오. 실제로 객관식 시험은 선지가 4개 나오지 않습니까? 4개가 나오는데 4개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선지 3개만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정답이 나오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리고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있죠. 한 선지 2개 혹은 이제 하나만 알아도 있죠.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갖다 끌어낼 수 있는 게 객관식 시험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이런 연습들을 갖다가 지금 지식이 부족한 심화라든지 이런 이제 지엽적인 지식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죠. 여러분이 기본적인 중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있죠. 가능한 정답에 가까이 다가가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갖다 당장에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을 갖다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전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요. 모든 시험을 갖다 준비할 때 뭐 강의 같은 거 이런 것도 듣지만 저는 공부할 때 무조건 기출을 갖다 같이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기출이 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도 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봐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있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주제별로 있죠. 문제들을 갖다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을 갖다 보게 되면 야, 교수님들이 이 파트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관심이 많고 어떤 것들을 갖다 맨날 물어보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기출문제집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문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보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가 얇은 대신 이거를 갖다 이제 보완하는 게 이제 문제집이에요. 저는 기출에서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보면 이제 주제별로 싹 문제를 갖다 다 분류해 놨거든요. 대표용, 심화용 하면서 주제별로 다 문제를 정리해 놨는데 그 문제집들을 보면 처음에 잘 안 풀리더라도 있죠. 일단 계속 보세요. 모르는 거는 그냥 세모치고 쿨하게 넘어가면서 계속 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갖다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르는 것들을 갖다 강의,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같은 걸 갖다 통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메워가게 되면 있죠. 그 문제집에 세모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점점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세기출 있지 않습니까? 세기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80점, 90점 이상, 뭐 시험, 평양 시험은 100점까지도 이렇게 성적이 이제 나오게 되실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기출 중심으로 있죠. 그리고 초반에는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상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지엽적인 지식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식부터 그게 이제 뼈대가 되는 지식이니까 그 지식을 갖다 먼저 확실하게 정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항상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빠르게 공무원 공부를 갖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국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과목에도 또 적용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 마디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 마디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단군조선 성립 이후에 있죠. 2000년 동안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있죠. 다시 2000년 정도 후에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에 연나라라는 북쪽의 강대국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 연나라와 고조선이 이제 경쟁하는 모습으로서 고조선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이라 적어놨는데 실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죠. 이 연나라한테 고조선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연나라한테 고조선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있죠. 이때 연나라는 본격적으로 이미 철기를 갖다 도입했어요. 근데 고조선은 있죠. 철기를 갖다 맛만 본 상태예요. 어떻게? 연나라랑 싸우면서 연나라 애들이 한 번씩 철검 같은 거 떨어뜨리고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주워와 가지고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랑 철기랑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조선이 이제 연나라한테 맞으면서 시련을 갖다 겪는 시기, 그 시기가 이제 두 번째 연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된 입장에서 있죠. 야,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조상이 맞고 다녔어요 하면서 역사에 적으라니까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있죠. 연과 경쟁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발전하였다. 연의 이제 선진문물 같은데 영향을 갖다 받으면서 자 보세요. 부왕, 준왕. 이제 우리도 왕이라는 명칭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중왕 직구나 어떻게 보면 중왕으로 이제 힘이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 세습까지 하는 거예요. 부왕, 준왕 등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직 체제도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이제 문화라든지 문물 같은 게 발달된, 제도가 발달된 중국과 이제 교류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은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가 경쟁 과정에서 있죠. 쫓겨나는 거예요. 원래 고조선의 영토가 어땠냐면 있죠. 이런 형태였어요. 자, 한반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부르는 요 만주라는 일대요. 그 다음에 요 만주 저기 왼쪽에 보시면 있죠. 요하강이랑 랴오강이라고 불리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 강 일대 있죠. 동쪽과 서쪽을 갖다가 원래 고조선이 장하고 있었어요. 요 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부르고 있죠. 요 강의 서쪽을 갖다 요소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지역을 갖다 합해가지고 요령이라 불러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지리적 지식은 시험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리적 지식이요. 다 기억해두세요. 랴오강, 그 다음에 요하강, 그 다음에 요동, 요소 두 개 합해서 요령. 요 일대를 갖다 고조선이 이제 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기원전 3세기형, 연도 외우지 마세요. 연나라 장수한테 우리가 침입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대를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리고 고조선이 어디로 쫓겼냐면 한반도 북부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고조선이 연나라한테 맞았던 시기, 그게 이제 두 번째 마디, 연의 마디. 그리고 우리 괴롭히던 나쁜 연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멸망해버려요. 순식간에. 중국의 더 힘센 나라 한나라한테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나라 유민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은 연나라 유민들이 고조선으로 일부 유입이 되거든요. 그 유입되는 유민 중에 하나가 있죠. 위만이라는 인물이에요. 위만이라는 인물. 요 위만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당대 왕이었던 있죠. 아까 부왕, 준왕 했던 준왕 있죠. 준왕이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얘와 얘를 따르던 1000명의 무리들에게 있죠. 북쪽 경비를 갖다 시켰던 거예요. 경비. 근데 이 배신자 위만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해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만이 지배했던 조선을 갖다 우리는 이제 위만 조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만이라는 연나라라는 선진물을 가진 나라에서 온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을 갖다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관직 체제를 갖다 다시 한번 정비해요. 자, 보세요. 2기 때도 관직 정비했었죠. 그 다음에 3기 때 위만이 오면서 한 번 더 관직 정비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갖다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뭉뚱그려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상대부 장군, 박사 등 뭐 이런 이제 관직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밑줄 그어놓은 상대부 장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좀 초기 때 1기 때 만들어졌던 이런 관직 체제고 있죠. 요게 추가적으로 이제 위만 조선 이후에 계속 정비되고 더 많이 추가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갖다 해주시면 돼요. 요 두 개, 2기 때 관직 체제와 3기 때 관직 체제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물어보는 지식이 나오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평범한 선지에서 정답이 결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한 지식이 아니에요. 학자마다 또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어렵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고조선의 관직 체계는 2기부터 3기에 걸쳐서 관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초기 관직에는 상대부 장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제일 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만이 지배했던 위만 조선에 있죠.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위만 조선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니까 막 이상한 철학적인 논의 이런 것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위만 조선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인물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연나라 중국에서 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중국의 역사냐 아니면 우리 역사냐 하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역사라고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야, 연나라에서 왔으니까 연나라 역사, 중국 역사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우리는 우리 역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위만이 있지 않습니까? 위만 조선이 우리 역사임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있죠. 역사적 근거를 갖다 배우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 위만이 조선으로 투항해서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상투와 흰옷을 입고 왔어요. 상투 트는 거 우리 민족 특유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백의의 민족에서 흰색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흰옷과 상투를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당시 연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들이 많이 끌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만이 연나라에서 왔지만 고조선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만이 고조선을 갖다 장악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토착 세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새롭게 왕이 되고 나서 있죠. 중국 애들로 지배층이 싹 가리됐다. 바뀌었다. 그러면 중국 국가라고, 중국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토착 세력들을 그대로 등용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선 국호를 유지하였다. 얘가 연나라 사람이었으며 위만이 조선을 갖다 차지한 다음에 있죠. 연나라라는 이름을 갖다 썼을 건데 그게 아니라 있죠. 기존의 조선의 국호 있죠. 조선이란 국호를 갖다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고조선의 국호는 정식 명칭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 아니에요. 우리 고려 다음에 조선이 한 번 더 있죠. 그 조선이랑 구별하기 위해 앞에 오래됐다고 해서 옛고자를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조선국호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 요런 포인트를 보니까 있죠. 야, 고조선은 우리 고조선을 갖다 개성하는 우리 국가이다. 위만조선도 역시 우리의 역사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의 이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있어요. 독특하고 자주 출제되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그게 경제적 특징들이에요. 경제적 특징들. 자, 위만이 아무래도 좀 선진적인 있죠. 경제관을 갖다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이랑은 다른 경제상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철기의 본격적인 도입입니다. 철기의 본격적인 도입. 우리 그 이전 시대에도 철기를 갖다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철기를 갖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철기가 되게 논문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동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제작하기 힘들어요. 그 기술이 고조선에 없다가 연나라의 위만이 들어오면서 그 기술, 철기를 갖다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이 돼버리면 철기의 본격적인 수용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연나라에 있을 때 뭔가 경제관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나중에 위만조선을 갖다 지배하게 되면 중개무역을 통해서 재미 보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한반도 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남부에 양질의 철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 철들을 싸게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비싸게 팔아먹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중개무역. 요 두 개가 이제 위만조선의 경제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들, 그 관직 체계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힘이 세지겠죠. 이 힘을 갖다, 이 성장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갖다 확장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뭐 진번, 임둔 이런 키워드는 나중에 심화에 가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마디, 단년 위 망중 있죠. 망과 관련된 마디.
단연 위망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있죠.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부여하세요. 싸가지 없는 위만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 찬탈자 위만이 있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연 위망, 당연히 위만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자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단연 위망 하나 정도 단어는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망의 시기에 망의 원인은 뭐냐면 있죠. 고조선의 두 가지 경제적 특징 중 하나인 중개무역 때문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고조선만 재미를 갖다 본 거예요. 위만조선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짜증이 됐냐면 있죠. 한나라, 연나라를 갖다 무너뜨렸던 중국의 절대자 한나라가 화가 난 거예요. 그게 한해 무제라는 있죠. 엄청 싸움 잘하는 황제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있죠. 결국에는 고조선을 갖다 공격해서 고조선을 갖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한나라 이제 무제한테 우리 그냥 한 번 전투하고 바로 멸망했어 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저항해서 승리했다 이런 표현이 남아 있어요. 1차 패수전에서 우리 승리하였다. 하지만 이 전투 이후 있죠. 네 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위만 있지 않습니까? 위만의 손자 우고왕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멸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갖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과정에서 4개의 진해 행정구역을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한사군이 됩니다. 한사군의 4개 명칭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낙랑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낙랑공주가 바로 요 낙랑공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낙랑이 나중에 그 3세기, 기원 후 3세기 있죠. 300년, 400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낙랑이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랑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들은 얘들은 금방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어. 한사군, 낙랑을 중심으로 한사군 설치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과 고조선의 경쟁 과정을 갖다가 심화 스토리 순서까지 이제 정리한 건데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갖다 할 겁니다. 요 망하는 과정을 갖다 조금 더 세부 순서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심화 문제라든지 문제를 풀 때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한번 접근해보고 있죠. 모르는 거 쿨하게 세모치고 넘어가십시오.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조선 2000년 역사를 했죠. 단, 연, 위, 막 해가지고 이제 4개의 마디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단은 고조선이 성립되는 단군 신화와 관련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연은 있죠. 이 고조선이 중국의 북쪽의 연나라랑 경쟁하는 얘기, 두들겨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위는 있죠. 위가 망하면서 유입된 위만이라는 왕위 찬탈자가 조선을 갖다 지배하던 시기. 그리고 이제 이 싸가지 없는 위만조선이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해서 고조선을 갖다 지배하였다. 요 얘기까지 해서 단연 위망 고조선의 이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기본 역사는 우리가 다 정리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배울 내용이 뭐냐면 고조선의 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조선의 강론. 고조선의 이제 기타 등등 사회 문화와 관련된 이런 얘기다. 자, 먼저 이제 고조선의 주요 유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별할 수 있는데 고조선 전기 후기를 갖다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있죠. 우리 이미 배웠어요. 자, 고조선이 초기에는 요하강 일대, 요령 일대의 자리를 갖다 잡았다고 했죠. 여기가 전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의 침입에 의해서 두 번째 마디에 연해 침입, 연해 장군 징계 침입에 의해 가지고 있죠. 서쪽 영토 2000리를 갖다 빼앗기고 한반도 북부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요하강 일대에 있을 때가 전기, 그리고 한반도 북부로 밀려난 이유가 후기,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고조선에 있죠. 고조선의 4대 유물, 고조선을 대표하는 4대 유물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초기에 요하강 일대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요령 일대에 자리 잡고 있을 때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4대 유물이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이거든요. 그 4대 유물이 우리가 이제 청동기 때도 이미 한 번씩 본 거예요. 오타가 났네요. 거친. 비팡동공, 거치무늬 동골, 동시리즈 2개, 그 다음에 미송식 토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방식 고인돌, 요 4개가 이제 고조선을 갖다가 대표하는, 고조선 영토와 분포가 일치하는 4대 용어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는 팁, 제가 그림을 예쁘게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자, 이 고인돌이요.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이제 이 북방식 고인돌을 배경으로 있죠. 단군 할아버지가 기념사진을 갖다 찍고 있어요. 기념사진은. 자, 이때 되게 잘 나갔다면서 이제 자랑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고조선의 이제 4대물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거치무늬 동굴, 그리고 비파형 동굴, 그리고 이제 미송시토기 해가지고 고조선의 이제 4대유물, 4대유물. 세트로 씨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고조선이 이제 한반도 북부로 이제 밀려나가는 거예요. 한반도 북부로 밀려난 다음에 한반도 북부에 있는 대표적인 강이 이제 청천강이라는 거 있어요.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북한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강이 4개가 있어요. 4개의 강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4개의 강은 알아야 돼요. 여기 백두산 있거든요. 백두산 머리 쪽에 있는 강이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백두산 밑에 깔려있는 강, 눌려있는 강이 누를 앞자해가지고 압록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수도 평양이지 않습니까? 평양에 있는 강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그 다음에 대동강과 있지 않습니까? 요 압록강 사이에 있는 강이 청천강이에요. 요게 북한의 4대강, 북쪽의 4대강. 요 강들은 시험에서 있죠. 그 위치를 알아야지 문제를 갖다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청천강이 여기서 언급된 거죠. 요 청천강 이남에 있지 않습니까? 요쪽으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초기철기 시대 고조선 유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있지 않습니까? 세영동검이라든지 잔무늬 동굴,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독자적인 형태를 띈 청동굴들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고조선 후기 유물이에요. 세영동검, 잔무늬골.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때 형성이 됐지만 나중에 이제 망한 거는 철기 시대 망했구나 하는 사실까지 연결하면서 있죠. 초기 유물은 청동기를 대표하는 4대 유물, 그 다음에 후기 유물은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독자적으로 활동한 청동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이제 법제. 고조선의 8조법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불문법이 있었어요. 불문법이란 말은 성문화되지 않은,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고조선의 8조법이 있죠. 중국의 역사서,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에 있죠. 지리지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고 있죠. 3개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사료 있어요. 거기 사료 있는데, 사료는 이제 스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이제 8조법 중 3개조가 전해지는데 그 3개조로 갖다가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이제 정리해 놓으면 살사, 도노, 상곡이 되는 거예요. 살사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도노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상곡은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밑에 거 사료들을 제가 이제 녹색 박스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 사료는 여러분 정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료는 어떻게 보냐면 있죠.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들이 사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딱딱 그 부분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사료에는 쓸데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들은 지우고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사료화된 거, 그 부분만 탁탁 체크해가지고 요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됐구나.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조법 밑에 보면 여성 종조 지켰고 도둑이 없었다 하면서 고조선의 이제 사회상과 관련된 부분도 표현이 됐는데 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고조선의 어떤 생활상을 갖다 보여주는 이제 8조법이라는 고조선의 이제 불문법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갖다 지배하고 나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60여 조의 법문으로 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야, 우리가 미개한 너네 나라의 법문화를 발전시켜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 해석할까요? 야, 우리 예전에는 너네 없을 때는 법 없이도 불문법 3개만 가지고도 해도 도둑 없고 여성 종조 지키면서 잘 살았는데 너네가 지배하면서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냐.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사군 설치 이후 풍속이 각박해진이 있죠. 근거로서 60여 조의 법문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조선 때, 그 다음에 한사군이 지배한 이후 사회상의 차이점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사료 꼭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고조선에 대한 기록물을 볼 건데, 실제로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록물들은 딥다 많아요. 딥다 많아요. 여 밑에 보니까 뭐 단군 조선을 기록한 사선은 다수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고조선을 갖다 계승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에 보면 고조선에 대한 기록된 역사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귀하고 드문 건 뭐냐면 단군 신화를 갖다가 기록한 책이에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 우리 역사, 정근대 역사를 갖다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 이 유학자들의 기본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합리적 유교사관이라 해서 말이 되는 내용, 미신이랑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은 역사에 기록하지 않고 말이 되는 내용들만 역사에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군 신화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곰이 사람이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미신으로 치부해서 역사에 단군 신화를 갖다 기록을 갖다 안 했던 거예요. 되게 좀 취향이 특이하고 있죠. 좀 깨어있는 소수의 역사가들만이 단군 신화를 갖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 기록한 책들이 딥닥이에요. 딥닥이에요. 원래 5권, 지금 사자가 지워졌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러니까 응제시주라는 시집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은 그걸 갖다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제시주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가지고 제가 생활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공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공부 범위를 갖다 늘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늘리는 걸 좀 싫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뭐 응제시주 같은 거 수십 년 동안 출제도 안 되는데 학원 강사들은 계속 정리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책에다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음 그 편찬할 때는 어쩌면 제가 좀 소심하기 때문에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응제시주는 출제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4권의 책 있죠. 4권의 책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는데 기본 단계에서는 요 2권을 갖다 확실히 정리하세요. 이 2권이 중요해요. 보통 이제 단군 신화와 관련된 역사서가 시험에 등장하면 요 2권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특히 1번이 별표를 해주세요. 삼국유사. 아주 유명한 책이고 있죠. 이 책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있죠. 단군 신화를 갖다 최초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단군 신화를 기록하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제왕옹기라는 또 자주성이 강한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 신화 내용을 갖다 또 똑같이 이제 서술을 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 2권의 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분 삼국유사와 제왕옹기라는 2권의 역사책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책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서 파트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고 친해진다는 측면에서 몇 번 이제 쓰고 몇 번 이제 읽어보면서 친해지십시오. 그러니까 암겨주시면 다 피와 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고조선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이제 심화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세형 동공과 미송리식 토기의 출토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 하면 고조선 전기의 전기 유물들이 보여져요. 고조선 후기 유물들이 보여져요. 고조선 전기의 4대 유물 있죠. 전기의 4대 유물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갖다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세형동검은 고조선 후기 유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세형동검이 아니라 비파형동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있죠. 아까 그림 그려드렸던 4대 유물이 나온다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갖다 보여주는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틀렸죠. 고조선은 형성된 거는 총동기, 망할 때가 철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지리적 이점 이용, 중개무역 이익 독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경제적 특징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철기 본격 수용, 그 다음에 중개무역 발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은 초기에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후기에는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초기에 요령 중심으로, 그 다음에 후기에 한반도 북부인데 한반도 북부에 청천강, 대동강 이런 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초기 중심지랑 후기 중심지가 이런 식으로 오답을 갖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고조선 역사 전개 과정을 갖다가 그 순서를 갖다 잡아봐라. 제가 단연이왕 알려드렸죠.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조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고조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빈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고조선 역사, 고조선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갖다 순서를 잡는 문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 잡는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순서 뼈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연위망이라는 겁니다. 자, 단연위망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국 한에 맞서서 대항하다가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건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망과 관련돼 있어요. 자, 요소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해졌다. 연과 경쟁한 시기 언제예요? 그러니까 연, 두 번째 마디. 자, 다음에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었다. 이거는 위. 그 다음에 리얼. 고조선의 팔조법이 60여 조로 증가하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이건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망. 좋아요. 그러면 지금 단은 안 나와 있고 있죠. 망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그 다음에 망이 두 개죠. 망 두 개는 연도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연대가 아니라 논리적 인과관계를 갖다 우리 봅시다. 그러니까 자, 고조선이 있죠. 중국의 한에 맞서다가 왕검성이 함락되어서 멸망하는 게 먼저일까요? 고조선의 팔조법이 60여 개조로 증가하고 풍속이 각박해지는 게 먼저일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게 먼저죠. 망한 다음에 고조선이 고조선이란다. 한이 지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한의 법률이 적용이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먼저, 이게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 갖다가 연도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연도를. 근데 막 정근대는 연도를 갖다 중심으로 문제 순서를 갖다 잡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인과관계들 있죠. 순서를 인과관계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갖다 잡는 문제입니다. 가지고 이제 요거 먼저, 요거 다음으로. 그 기본 뼈대는 단연이망으로 잡으시고 있죠. 나머지 세부적인 순서들은 여러분 이제 망과 관련된 세부 순서 문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심화해서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연도로 접근하지 말고 있죠. 논리적 인과관계를 갖다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연도 암기하는 팁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구, 신, 청, 철 있지 않습니까? 연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는 기원전 70만 년 전,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 그리고 철기는 기원전이죠. 5세기, 대략이죠. 500년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기원전, 기원후 개념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년 있지 않습니까? 영년. 영년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영년을 갖다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 BC,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갖다 AD라고 부르는데, 이 AD는 뭐의 약자인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의 시대 뭐 이런 뜻이래요. 하느님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시간, 시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Before Christ, AD 해가지고, 이렇게 영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그 전후로 갖다 이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영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100년, 마이너스 100년이죠. 요 시기가 이제 기원전 1세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까지가 이제 기원후 1세기. 그 다음에 또, 요 100년부터 200년까지 있죠. 요게 이제 기원 후 2세기, 3세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원전도 마찬가지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기원전, 기원 후 대충 이제 언제쯤을 타는지 정도는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팁 들어가면은 구석기는 70만 년, 신석기 8,000년, 청동기 2,000년, 그리고 철기 대략 이제 500년경이죠. 요거를 요렇게 암기하세요. 여러분 7, 8 곱하면 뭐가 나요? 7, 8이 56이죠. 그러니까 7, 8이 56이죠. 7, 8이 56. 7, 8이 6자를 갖다 빼보세요. 그러면 이제 7, 8이 5, 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70만 년 전. 그 다음에 8이 그 신석기 시대 8,000년경 기원전. 그 다음에 이제 2가 청동기 시대 시작을 알리는 기원전 2,000년경. 그 다음에 5가 철기 시대 시작을 알리는 기원전 이제 500년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 8이 점점점 이렇게 하면 이제 구, 신, 청철과 관련된 데 있죠. 시작하는 포인트들이, 기원전 포인트들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에서 좀 추가 지식, 심화 지식까지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7, 8, 2, 56이 아니라 5에서 숫자를 하나씩 까가는 거예요. 5, 4, 3,
2, 1 하면 숫자를 까가면은 고조선과 관련된 있죠. 세부 세기감각, 연료감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기가 고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오조선이 철기를 갖다 최초로 도입한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세기경이 연과의 경쟁이 시작된 시기고 있죠. 기원전 3세기경이 연한테 딥다 두들겨 맞던 시기, 부왕 준왕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왕 준왕 때. 그리고 기원전 2세기경 있죠. 기원전 200년경이 그 위만조선이 성립된 시기예요. 위만조선. 그 다음에 이 위만조선이 또 100년을 가거든요. 손자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전 100년경 있죠. 요 100년경이 또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782, 뭐 5431 해가지고 이제 구신청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까지 해가지고 순서를 갖다 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82 해가지고 기원전 2000년경이 총동기 성립한 시기라고 했죠. 요 시기가 고조선이 성립한 시기예요. 총동기가 기원전 2000년경에 성립했고 있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성립한 시기가 기원전 2333년인데 뭐 300년 정도 차이 나긴 한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죠. 비슷한 시기에 고조선이 건국되고 총동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조금 이제 심화 암기법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미리 한번 어차피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은 세트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요 시기 때 어떤 세기 감각, 연도 감각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청동기 때 형성된 최초의 우리 역사의 국간이 이제 고조선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그 고조선 멸망 이후에 고조선에 의해 우리 역사의 초기 국가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 국가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얘들을 갖다 또 구별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